오늘은 전 세계에서 건강에 좋기로 손꼽히는 해산물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양이 풍부한 생선이라면 가장 먼저 연어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의외로 이번 건강 해산물 순위에서 연어는 겨우 7번째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연어보다 더 뛰어난 해산물들은 무엇이고 그 상위 6자리를 차지한 생선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연계의 1위는 어떤 해산물이었을까요? 듣자 하니 1위에 오른 생선은 맛도 좋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영양면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10가지 건강 해산물이 왜 순위에 올랐는지, 각각 어떤 영양의 비밀을 품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10위는 다름 아닌 참다랑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회나 구이 혹은 통조림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생선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참다랑어는 초밥집이나 고급 일식당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기 재료입니다. 이 대형 회유성 어류는 살점이 단단하고 탄력 있으며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B, C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참치 통조림은 보관이 용이하면서도 DHA와 EPA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어 심혈관 건강이나 두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이 뛰어난 참다랑어가 왜 건강한 해산물 순위에서 겨우 10위에 그쳤을까요? 바로 중금속 축적이라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랑어는 몸집이 크고 수명이 길며 먹이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어종이라 체내에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쉽게 축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수은 수치가 인체 내에서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반 성인의 경우라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통조림 참치에는 대부분 체구가 비교적 작은 종이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정첨 참치처럼 수은 함량이 낮은 종류가 많아 적당히 먹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참다랑어는 훌륭한 단백질과 오메가3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중금속 노출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건강 순위에서 10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9위는 의외의 주인공 바로 랍스터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싸고 특별한 날에나 먹는 고급 음식으로 기억하는 그 랍스터가 건강한 해산물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소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랍스터는 꽤나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먼저 랍스터 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고급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잘 익힌 랍스터 100개는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의 5분의 1 이상이 들어있어 근육을 보강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랍스터는 아연, 셀레늄, 구리, 비타민 B, B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바다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며 뇌와 신경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랍스터가 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상남도 남해에서 잡히던 가재 종류는 빈곤한 시절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감옥 수감자나 군인들에게 대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드러운 살결과 고소한 풍미 덕분에 랍스터는 고급 식재료로 자리 잡았고 가격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랍스터는 비쌀 뿐만 아니라 자주 구하기도 어렵고
갑각류 특유의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이나 통풍 환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생선보다 콜레스테롤 함량도 다소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랍스터는 영양소도 뛰어나고 맛도 훌륭하지만 자주 섭취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해산물 순위에서는 9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가끔씩 특별한 날에 맛보는 보양식으로는 더할 나위 없지만 일상 식단에 자주 오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8위는 많은 분들이 더 친숙하게 느끼실 해산물 바로 게입니다.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이지만 게는 우리 식탁에 훨씬 더 자주 오르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가을철 꽃게철이 되면 시장 곳곳에 넘쳐나는 그 신선한 향, 그리고 단맛이 감도는 부드러운 게살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 해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나 체력 보강에 좋은 고단백 저지방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게에는 다양한 비타민 B군과 아연 셀레늄 구리 등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갑각류 중에서도 게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꽤 높은 편이라 혈관 건강과 심장 기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먹는 방식과 부위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장이나 게딱지 속 내장 부위는 콜레스테롤과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분들이라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맛은 포기하기 어렵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끔씩만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게 역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게살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게 껍질에는 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 조절이나 혈중 지방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게는 맛과 영양 가격까지 고루 갖춘 훌륭한 해산물로서 충분히 자주 식탁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한 해산물 순위에서 당당히 8위에 올랐으며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지도 모르는 해산물 바로 연어입니다. 요즘 건강식이나 다이어트 식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생선이 바로 이 연어죠. 실제로 오메가3 하면 자동으로 연어가 떠오를 정도로 인식이 강한 식품입니다. 붉은 빛을 띠는 연어살의 독특한 색감은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이 아스타잔틴은 일반적인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보다도 수백 배 강한 항산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연어를 먹으면 EPA, DHA와 같은 심장과 뇌에 좋은 지방산뿐 아니라 염증 완화, 시력 보호 피부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어 한 조각만으로도 일일 비타민 D 필요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 D가 풍부한데 햇빛을 자주 쬐지 못하는 실내 중심의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연어는 단백질도 훌륭하고 칼륨, 비타민 B군 등 각종 미네랄도 고루 들어있어 영양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연어가 겨우 7위에 그쳤다는 건 의외일 수도 있지만 이유는 단 하나 더 뛰어난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메가3 함량만 보자면 연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지닌 생선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무게의 고등어는 DHA, EPA 함량이
연어보다 몇 배는 더 높습니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연어의 대부분이 양식산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식 연어는 지방은 많지만 오메가3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사육 환경에 따라 항생제 잔류나 사료 오염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야생에서 잡은 소형 어종은 자연적이고 비교적 오염 위험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어는 가격대가 다소 높아 누구나 매일 즐기기엔 부담이 따르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연어가 건강 식재료임은 분명하지만 가격과 접근성 경쟁 생선들의 높은 영양 밀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순위에서는 아쉽게도 7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6위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좋아하시고 자주 접하는 해산물 바로 새우입니다. 바닷가재처럼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지만 그 맛과 활용도 덕분에 찌개 볶음 전골은 물론 명절 음식에서도 빠지지 않는 식재료죠. 보통 새우라고 하면 건강보다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인상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사실 새우는 영양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해산물입니다. 우선 새우살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고 칼로리 또한 낮아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실천하려는 분들께 더없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백금강엄 기준으로 보면 새우는 한 컵 분량의 우유와 맞먹는 수준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지방과 열량은 붉은 육류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새우 특유의 붉은 빛은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서 비롯되는데 이 성분은 연어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보다도 수백 배 이상 강력하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새우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비타민 C, 아연, 요드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B1D는 신경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닷가 근처에 사는 분들이 예전부터 새우를 즐겨 먹어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오드 섭취 때문인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물론 새우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우려인데 실제로 새우는 생선류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사유는 지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오메가3와 인지질 등 심장에 유익한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적당히 먹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처럼 새우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영양소가 풍부하며 구하기도 쉬운 데다 다양한 요리법에도 잘 어울립니다. 찜이든 탕이든 볶음이든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새우는 이번 순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진 건강 해산물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식탁을 지켜온 작지만 강한 존재인 셈입니다. 5위를 차지한 해산물은 작고 수수한 생김새와는 달리 안에 담긴 영양만큼은 절대 작지 않은 바지락입니다. 흔히 된장국이나 칼국수에 시원한 국물 맛을 더해주는 주인공으로 익숙하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영양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한 바지락은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를 넘어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해산물입니다. 먼저 바지락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거의 없어 고단백 저지방 식단에 잘 어울리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바지락이 진가를 발휘하는 부분은 바로 미량 영양소, 특히 비타민 B와 철분의 풍부함입니다. 100개 바지락살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비타민 B가 들어있으며 철분도 고기 못지않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신경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바지락은 모든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B3 함량이 상위권에 속하며 자연 그대로의 철분 공급원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지락에는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는데 특히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목할 점은 바지락이 환경을 덜 해치는 지속 가능한 해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지락은 바닷물 속의 미세 영양분을 스스로 여과해 섭취하는 생물이라 인공 사료나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고 양식 과정에서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 덕분에 바지락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영양까지 풍부한 이상적인 식재료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조개류가 그렇듯 바지락도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세균이나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바지락은 건강한 식단에 부담 없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해산물로 손색이 없으며 이번 순위에서 5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4위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대표적인 고영양 해산물, 바로 굴입니다. 굴은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고급 식재료로 겨울철이면 제철을 맞아 회찜, 전골 굴전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곤 합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 밀도는 웬만한 보양식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선 굴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생성과 손상된 조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100g 기준으로 약 20개 가까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지방 함량이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굴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량 영양소의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아연, 셀레늄, 구리, 철분 등 신체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원소들이 매우 높은 농도로 들어있어 그야말로 영양 농축 캡슐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 굴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 이상의 아연과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으며 구리와 셀레늄 또한 수배 이상 충족될 정도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유지와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성분이며 특히 남성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남자의 미네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구리와 철분은 조혈작용에 관여해 빈혈 예방에 탁월하며 굴은 자연적인 철분 공급원으로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굴에는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와 심혈관 보호에 효과적인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중장년층에게 특히 권할 만한 식품입니다. 다만 굴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생으로 레몬을 짜서 먹는 신선한 그 맛이지만 이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굴은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라면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행히도 굴은 익혀도 맛이 훌륭하며 찜, 구이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도 특유의 바다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계절감까지 살릴 수 있는 굴은 이번 건강 해산물 순위에서 4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진정한 자연의 보물입니다. 이제 순위는 3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청어입니다. 청어라는 이름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중적 생선이며 일본에서는 서양식 절임 생선이나 훈제 생선으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청어는 크기가 작고 기름기가 많은 등푸른 생선으로 영양 성분 면에서는 고등어나 정어리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과 뇌 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산 공급원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여러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가장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생선이 바로 청거 같은 기름 많은 소형 어류입니다. 청거는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D와 비타민 B1타이가 풍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흔한데 청거는 그 부족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과거 전쟁이나 식량난이 있던 시기에도 훈제 청거가 중요한 비타민 D 공급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청거는 식탁 위의 햇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거는 칼슘과 셀레늄 함량도 높아 뼈 건강이나 항산화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뼈째로 먹는 통조림 형태나 절임 청어를 섭취하면 연골과 뼈에 들어있는 칼슘까지 흡수할 수 있어 영양 효율이 더 뛰어납니다. 국내에서는 청거가 일상적인 식재료로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사실 영양 구성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꽁치와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서양에서는 청거를 훈제하거나 절여서 먹는 방식이 대중화되어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생선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음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청거는 영양면에서 매우 균형 잡힌 생선이며 뛰어난 지방산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진정한 가성비 해산물로서 이번 건강 해산물 순위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우리 국민에게도 아주 익숙한 생선이자 영양학자들이 꾸준히 추천하는 생선 가운데 단연 상위권을 차지하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식탁의 단골 생선입니다. 기름기 있는 중형 어류로 분류되는 고등어는 살결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지만 그 진짜 가치는 맛보다도 영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등어 100kg당 포함된 DHA와 EPA의 총량은 수천 밀리그램에 달해 대부분의 생선을 훌쩍 뛰어넘으며 심지어 고가의 연어보다도 몇 배나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같은 양의 연어를 먹는 것보다 고등어를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유익한 지방산을 섭취하는 셈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고등어를 가리켜 진짜 두뇌 생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재료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등어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 셀레늄 같은 필수 미량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기능 유지와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하며 고등어 100개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이 들어있어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에게 귀중한 공급원이 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서 갑상선 기능과 면역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고등어가 회유성 어종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를 먹으며 다니는 특성상 먹이사슬의 상위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 중금속 축적량이 매우 적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위 포식자인 황새치나 상어 같은 어종은 수은 함량이 높아 섭취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어는 이러한 우려가 없는 저위험 고영양 생선의 대표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이찜, 조림, 통조림 등 조리 방식도 다양해 일상 식탁에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속과 효능을 모두 갖춘 고등어는
그야말로 실력파 영양식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건강한 해산물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침내 오늘의 1위를 공개합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연어나 참치처럼 고급 이미지가 있는 생선은 아니며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어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양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정어리를 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물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추천해 왔습니다. 자꾸 은빛이 도는 몸통 한 번에 한 줌씩 잡히는 이 소형 어류는 한때 저렴한 통조림용 생선으로 취급되며 그 가치를 저평가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진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어리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방산은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 중장년층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더구나 정어리는 몸집이 작고 생애 주기가 짧으며 해양 먹이사슬의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해양 생선이라도 참치나 황새치처럼 몸집이 큰 어류에 비해 훨씬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정어리는 대부분 머리부터 뼈 내장까지 통째로 조리해 먹습니다. 구이든 조림이든 또는 통조림 그대로든 일반적으로 살뿐만 아니라 뼈와 껍질, 심지어 눈과 내장까지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인 콜라겐, 타우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마리로 영양 종합 세트를 먹는 셈입니다. 정어리에는 비타민 B3, 비타민 E, 마그네슘, 철분, 아연, 칼륨 등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혈액 생성과 신경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B, G는 하루 권장량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지닌 비타민 E는 피부와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는 데 도움을 주며 정어리 통조림에 남아있는 내장 부분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까지 고루 들어있어 지용성 비타민을 종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연식입니다. 무엇보다 정어리의 진정한 강점은 가격 대비 효능입니다. 연어나 참치처럼 비싼 생선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영양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성비 최고의 건강 생선으로 정어리를 손꼽고 식단에 꼭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아직도 정어리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린내 심한 통조림 생선, 싸구려 생선이라는 오래된 이미지가 남아있어 그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어리는 점차 다시 사랑받는 생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어리는 오메가3 함량 낮은 중금속 위험 높은 영양 밀도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한 해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어리를 단지 저렴한 통조림 식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상 식탁 위에 올라야 할 필수 건강 생선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해산물 순위를 통해 여러분도 아마 건강한 해산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값비싼 생선일수록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작고 소박한 생물들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정한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정어리, 고등어, 바지락굴처럼 눈에 띄지 않던 해산물들이 오히려 영양면에서는 이름난 고급 어종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작지만 강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물론 연어나 참치 같은 생선도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과 오메가3의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더 높은 영양 밀도와 더 좋은 가격, 그리고 더 안전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이번 순위에서 소개된 해산물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식탁 위에 조금씩 올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어리나 고등어를 간단히 구워 먹거나 바지락을 된장국에 넣고 굴을 찜으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심장부터 뇌 면역체계, 뼈 건강까지 든든한 바다의 방어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재료 선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입니다. 다음에 시장이나 마트를 찾게 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건강한 바다의 선물들에게도 한번 눈길을 주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 선택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워할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